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 같이 식강 지트입니다. 지트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지트를 알기 전에 우리 제가 오타가 났네요. 여기다가 TP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타 생산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원래는 토요타 생산 시스템이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기업의 모든 활동에서 낭비와 지연을 제거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자며 처음 만든 게 린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나왔죠. 린이라는 시스템. 린이라는 용어 자체가 원래 미국 용어로 얇은 살코기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지방질이라든가 다른 걸 다 제거했다라는 뜻인데 일체의 낭비를 허용하지 않는 생산 시스템 이렇게 불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990년대에 미국의 MIT의 워맥 교수가 분석하면서 이렇게 의미를 갖다 부여했다고 합니다. 즉 기름기가 하나도 없는 순살코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낭비 제로 시스템이라는 거를 토요타 생산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유래가 된 거라고 하는데 낭비가 없이 필요한 때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양만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린이었고요. 이와 같은 린 시스템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 바로 지트입니다. 지트. 그래서 지트라는 건 just in time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의 기츠히로 회장이 토요타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 한 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효율적인 제조 시스템의 하나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안에 토요타 생산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서 배운다 하더라고요. 이전에도 우리 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일본에 가서 이 시스템을 배우려고 많이 알아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H그룹에서는 자동차를 만들 때 지트 방식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기사도 한번 신문에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교과서 보시면은 다른 말로 하면 얘는 풀 방식이라고 불러요. 풀 방식.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을 갖다가 가져와서 이제 제조를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 수량만큼 가져와서 원자재를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공정에다 지원해 주는 거죠. 투입을 함으로써 재고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는 그럼 재고를 모든 문제점을 근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낭비, 과잉 제거, 그 다음에 준비 시간 교체. 이 준비 시간, 생산을 위한 준비 시간도 불필요하다, 낭비다, 축소시켜라. 그 다음에 노동력이 과하다 해도 낭비라, 축소시켜라. 이런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생산 시스템을 보완해왔다라는 게 지트 방식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지트 방식의 여기 설명을 드렸고요. 특징을 한번 보시면 낭비 제거입니다. 낭비 제거. 쓸데없는 낭비를 없애라. 그래서 최소한의 로트 사이즈로 생산을 하고 철저하게 낭비를 제거해라. 원가를 절감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소로트라는 게 나오죠. 소로트. 로트라는 거는 말씀드렸죠. 기계가 한번 돌았을 때 만들어내는 생산량인데 앞에서 제가 계획 생산 얘기할 때는 뭐라 했냐면 기계는 커다란 덩치를 가진 기계 장비이기 때문에 한번 작동을 시작하면 에너지가 멈췄을 때 다시 작동할 때 더 많이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기계가 멈추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1교대, 2교대, 3교대로 인원을 갖다가 편성해서 돌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얘네들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기계를 멈추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시스템을 쓴다? 풀 시스템을 쓴다. 아까 계획 생산 같은 경우는 제가 푸시를 쓴다 했죠. 푸시라는 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밀어내기식입니다. 밀어내기식. 옛날에 매스마케팅 상품이라고 부르는 그 소품종이 많이 팔리던 시대에는 하나만 열심히 주구장창 찍어 놓으면 됐었어요. 그때는 사든 안 사든 어차피 그물보건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야. 시간 되면 살 테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서 원하는 시스템은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들어온 만큼 선행 공정에서 필요한 양만큼을 가져와서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풀 시스템의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요에 의해서, 즉 주문에 의해서 생산을 일어나겠다. 예전처럼 1년에 몇 개 팔릴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월 단위로 쪼개고 주 단위로 쪼개서 이만큼 생산해.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공급업체의 기업 내부와 기업 내부와
무슨 얘기냐? 조달업체를 갖다가 신뢰성을 가지고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생산공정의 신축성. 이 신축성을 가지고 보통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플렉시블입니다. 즉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한다는 얘기죠. 설비라든가 공구교체, 그 다음에 제품이 변경되는 걸 갖다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을 하겠다. 이게 GT 특징입니다. 시험 문제에도 가끔 나오고 있어요. 다음 중 GT 특징이 아닌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가지 개선사항이 있는데 이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쓰지 않고 어떤 책이든 다 나오니까 보시면은 GT는 흐름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흘러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야? 다공정 담당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다공정 담당이란 게 뭐냐면 자, 예전에 우리 그 배울 때는 사람이 물건을 만들 때는 라인 작업을 했었죠. 과거에 포드 시스템이라 해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란 게 주어지고 나서 사람이 자기 섹터에 자기가 주어진 일만 하면 끝났었어요. 얘는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달인이 나오는 거죠. 달인. 왜?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게 단점이 뭐예요? 이 사람이 뭔가 일이 있어서 빠졌어. 그러면 이걸 커버해줄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이 작업을. 그러니까 기계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아니면 속도가 안 나. 그렇게 되겠죠?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런 단점을 GT에서는 어떻게 했냐? 사람이 배치를 이렇게 해버린 거죠. 배치를. 이걸 뭐라 불러요? U자형 배치라고 불러요. 이 같이. U자형 배치랑 뭐랑 같이 가요? 다공정 담당이 같이 가는 내용입니다. U자형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 이렇게 작업구역으로 따지면 이 사람이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요 일도 했던 겁니다. 3가지 일을 하게 됐죠. 지금 위에 있는 라인보다는 U자형 배치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죠? 하는 일이 늘었죠. 그러니까 얘는 빠른 속도, 즉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빠른 속도를 갖다가 최우선합니다. 근데 지금 이 U자형 배치에서는 빠른 속도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공정을 담당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3개월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반기에 한 번씩 또 회전을 시켜요. 다른 공정으로. 이렇게 돼 있겠죠? 바꾸는 겁니다. 위아래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바꿔가면 몇 년 지나면 모든 공정을 다 하게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 빼고 나머지가 다 안 나왔어. 파업을 했어. 그래도 이 사람이 여기 첫 시작 전부터 천천히 돌아가면서 마지막 공정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혼자 다 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다공정 담당이라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GT에서는 칸반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칸반. 칸반이란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간판이라는 뜻이에요. 간판. 즉 간판이라는 게 꼭 화이트보드판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A4 용지처럼 그 안에 어떤 물건을 이전 공정에서 얼마만큼 가져가고 다음 공정에 얼마만큼 보내며 그 공정이 결국은 뭘 만들기 위한 거야 라는 거를 갖다 정보를 갖다 기입해 놓은 판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칸반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GT는 이 칸반 시스템이 그 약간 교통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인화. 다공정 담당이 되니까 소인화가 됐겠죠. 왜? 사람이 줄었잖아 지금. 비용을 아끼게 된 겁니다. 눈으로 보는 관리, 평준화, 준비 작업, 아까 준비 교체 작업이라고 했죠. 그 시간도 줄여라. 그 다음에 품질 보증, 표준 작업, 자동화, 보건 안정 등등 이 11가지 내용인데 지금 중요한 거 11가지 중에서 중요한 거는 다공정 담당하고 소인화, 칸반 시스템이 중요하다 보니까 얘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칸반을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렸는데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이동 칸반, 여기다 이동 칸반인지 아니면 생산 칸반인지 이런 식으로 써놨고요. 뭐 부품 번호와 부품명이 적혀 있겠고 여기는 뭐 컨테이너 용량이 나오고 유형 나오고 그 다음에 번호 나오겠죠. 발행 번호 나오겠고 여기 안에 내용 적혀 있고 선행 작업, 후속 공정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얘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칸반이 중간중간에 교통 역할을 하는데 교재에 보시면 칸반이란 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GT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보 도구이자 눈으로 보는 관리 도구를 뜻하죠. 그래서 결품 방지와 과잉 생산 방지를 위해서 한 장의 종이에 현품표의 기능, 운반 지시 기능, 생산 지시 기능을 포함시킨 걸 우리가 칸반이라고 부릅니다.
칸반은 몇 개가 있어요? 칸반은 인수 칸반, 뭐 외주 납품 칸반도 있어요. 외주 납품 칸반. 외주 공정을 줬을 땐 들어오는 걸 얘기하겠죠. 얘는 뭐 별도고요. 여기서 공정 인수 칸반, 공정 인수, 이전 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때 인수 칸반이라 부르죠. 그 다음에 자, 칸반으로 보통 협의로 얘기하는데 얘는 뭐냐면 공정 내에서 쓰는 겁니다. 보통 얘를 칸반이라 불러요. 일시적으로 칸반이라면 이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호 칸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호 칸반, 신호등이죠. 신호등. 그래서 프레서와 같이 설비 금액이 많이 들어서 준비 교체가 걸리는 시간, 즉 생산 준비의 시간이 오래 걸릴 때 그때 지시가 필요할 땐 요 칸반을 쓴다. 이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칸반 시스템이 그 정의도 앞에서 보셨고요. 운영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몇 가지가 있어요. 챕마다. 자, 이 칸반 시스템의 특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불량품은 절대로 후공정에 보내지 않습니다. 불량은 후공정에 보내지 않는다. 자, 그리고 후공정이 필요한 만큼 선행공정에서 자기가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공정은 다른 말로 하면 후공정이 필요한 양만큼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을 평준화한다. 칸반은 미세 조정의 수단이다. 공정을 안정화한다.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오직 하나의 카드가 컨테이너에 부착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생산 카드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부품을 조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시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또 뭐예요? 명시된 양만큼은 또 더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칸반은 선입 선출을 꼭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각 칸반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서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보통 3정 OS라고 부르더라고요. 3정 OS. 근데 이 3정은 정량, 정품, 정위치라는 건데 얘는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다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큰 의미는 없어요. 얘는 품질경영 기사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보시고 OS 활동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정말 별표 한 3개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주반식, 객관식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정리, 그 다음에 정돈, 청소, 청결, 그 다음에 마음가짐, 요 5개입니다. 5개. 그래서 뭐 세리, 세이톤, 세이소, 세이스케 뭐 이렇게 앞자가 다 S로 들어갔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일본에서 만든 개념이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S가 들어가 보니까 S 5개를 따서 OS 기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OS 활동이라고 부르죠. 자, 정리부터 보면 정리는 필요한 물건과 불필요한 물건을 구분해서 불필요한 물건은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걸 정리라고 불러요. 정리. 그래서 불필요한 물건을 없앰으로써 만약에 불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갖다 미리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걸 갖다가 없애버린다. 고장난 걸 갖다 없애버린다. 이 뜻이죠. 얘를 갖다 정리라고 불러요. 정리. 없애버린다. 자, 그 다음에 정돈이라는 건 뭐냐? 필요한 물건을 원래 있던 자리에서 꺼냈을 수 있도록 제자리에다 갖다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공구 상자들 보면은 이렇게 뭐 테이프라든가 망치라든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집에 있는 것도. 그 홈에다 딱 끼워 넣으면 제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걸 막 찾다가 막 망치 어딨니? 줄자 어딨니? 그 다음에 뭐 벤치 어딨니? 니퍼 어딨니? 막 찾다가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안 되게 이런 식으로 정리된 위치에다가 정돈된 위치에다 갖다 놔라.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정돈이라고 부른다. 제 위치에다 갖다 놔라. 정위치에다 갖다 놔라.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능률이 향상되고요. 가공 불량이 방지가 되고 재해가 방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돈까지 봤고요. 청소라는 건 뭐냐? 청소는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먼지와 더러움을 없애는 겁니다. 자, 이 먼지와 더러움이 왜 중요하냐? 기계에
기계가 돌아갈 때는 기계와 기계가 마찰되는 곳에는 우리가 그리스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기름을 붙여놓는 기름. 근데 그게 먼지가 흡착이 돼요. 그러면서 그 먼지가 결국에는 기름하고 만나서 흡착이 돼서 굳으면 거기서 열화가 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계가 열에 의해서 손상이 되거나 마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수시로 제거를 해주면서 그 기름 윤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정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청소라고 부르죠. 즉 설비 열화, 이물 혼입에 따른 불량, 측정 오차 이런 걸 방지해 주는 게 청소다. 잘해야 된다. 청결이라는 건 뭐냐? 청결이란 거는 요 위에 세 가지를 갖다가 잘 유지하는 활동을 청결이라고 부릅니다. 유지 활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 40가지는 뭐냐면 요 네 가지를 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이에요. 습관화 시켜라는 거예요. 습관화. 즉 얘를 갖다가 항상 해 나가도록 몸에 습관화, 몸에 익혀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리, 정돈, 청소, 청결 40가지 이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오늘 수업의 마지막은 GT의 7가지 낭비입니다. 자, GT 시스템은 낭비를 배제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져요. 왜? 낭비를 없앴으니까. 그래서 제조 현장의 낭비라는 거는 원가를 높이고 비용을 갖다가 많이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조 방법에서 낭비를 갖다가 없애야 되는데 그 낭비를 갖다가 7개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처음은 뭐야? 과잉 생산의 낭비. 낭비라고 부르고요. 얘는 뿌리 낭비라고 부릅니다. 뿌리 낭비. 뿌리. 낭비의 뿌리. 근원이란 얘기죠. 즉 많이 만들다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많이 만드니까 뭐가 많이 나왔어? 그죠? 재고가 많이 나와. 재고의 낭비라는 게 생겼고요. 많이 만들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그죠? 운반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운반의 낭비. 그리고 많이 만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죠? 분량도 났겠죠. 분량의 낭비. 그리고 많이 만들면 쓸데없는 뭘 많이 해야 돼요? 가공의 낭비.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많이 만들다 보면 동작도 많이 들어가겠죠. 동작의 낭비.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자, 많이 만들다 보니까 기다려야 돼. 다음 공정에 이미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대기의 낭비. 자, 요 7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죠. 요걸 가지고 시험지에 가끔 냅니다. 이 중에서 뭐 다 내준 다음에 하나를 갖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네모칼 치는 거죠. 이 안에 들어갈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또 많이 나옵니다. 이 개념 자체가 생산에서 도요다라는 회사가 영향을 미친 게 상당히 커요. 품질 쪽에 그리고 생산 공정 쪽에. 그러다 보니까 개념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TPS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아예 책자도 엄청나게 두껍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책에서는 간단하게만 보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되게 많아요, 이거. 그래서 이 시스템을 너무 좋게 여겨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다른 자동차 업체라든가 오토바이 업체, 여러분들 아시는 뭐 할리데이비슨 같은 업체도 이 GT를 갖다가 도입을 했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좋다. 그래서 개념을 갖다가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2장이 끝났습니다. 뭐 자재 소요 및 생산 능력 계획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끝났는데 자재 소요 및 생산 능력 계획 들어가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그 다음에 마지막 강의는 품질 쪽이죠. 그래서 천천히 진행을 할 테니까 중요하다고 여기신 것들, 특히 생산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양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객관식과 주관식이 여러분들한테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마 제가. 그래도 놓치지 말고 다 공부를 해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